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 리얼 인문가정 오늘 10강 정제에 대해서 학습하시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정제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 십신에 대한 학습지는 거의 이 폼이 비슷하다 그죠? 계속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아래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고 쓰면서 열심히 같이 정제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정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칩니다. 줄 빼서 발을 정 적을게요. 재 동그라미 치고 줄 빼서 재물 재 적으십시오. 발은 재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서 십신 배웠을 때 재성이라는 건 내가 극하는 겁니다. 역시 일간에서 에너지가 나왔죠. 우리 앞에서 식신과 상간을 배웠는데 식상도 일간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식상은 일간이 생하는 것인 반면에 이 재성들은 일간이 극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 정제 같은 경우는 딱 나의 영역입니다. 자, 한번 적어 볼게요. 내가 극하는 적으십시오. 내가 극하는 그리고 이 극한다 라는 것 자체가 관리하는 거죠. 내가 관리하는 나의 영역 이렇게 적을게요. 자, 이것을 우리는 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정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영역이라는 게 있죠, 영역. 영역은, 예를 들면 국가의 영역은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역에는 뭐 영토, 영의 영공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의 영역은 나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를 영역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재성이라는 것은 나의 권리가 미치는 영역입니다. 자, 우리 흔히 재성을 돈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돈은 현금입니다. 자, 재성이 있다, 재성이 발달해 있다. 그러면 내가 다룰 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돈뿐만 아니라 어떤 공간일 수도 있어요. 내가 다룰 사무실이 있다. 내가 다루는 밭이 있다, 땅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부동산의 의미로 가면 이제 인성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내가 극하는, 내가 관리하는 어떤 영역들을 재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우리 이때까지 뭘 공부를 했냐면 비겁을 공부하셨고 식상을 공부하셨고, 자, 비겁이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재성을 생한다 그죠? 재성이 이제 관성을 생하고 관성이 인성을 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으로 끝나는 것들이 요 세 가지고 얘네들은 비경과 겁재가 너무 달라서 비성, 겁성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식신과 상관도 너무 달라요. 자, 그런데 편제와 정제도 물론 많이 다르지만 어떤 비슷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편관과 정관도 물론 다르지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또 관살이라고 따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뭉뚱그려서 관성이라고도 하고 인성은 정인과 편인이 있었다 그죠? 뭉뚱그려서 인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제와 편제에 대해서 10강, 11강 공부를 할 건데 비슷한 부분들이 또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다. 하지만 그 다른 점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식신상관까지는 없었던 정편이 이제 나오죠. 재성, 관성, 인성부터 정과 편으로 나누어서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이렇게 나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다가 하나 적고 갈게요. 정이라는 건 일간과 음양이 반대입니다. 음양이 반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입장에서 정인, 정제, 정관은 음양이 반대입니다. 일간 입장에서 한번 따져보세요. 자, 편이라는 건 일간과 음양이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관도 일간과 음양이 같고 편인도 음양이 같고 일간과 편제도 음양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음양이 반대되는 것은 유정했다, 그죠?
이 음량이 같은 것은 무정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정자가 붙은 것들은 어떤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안정적이다. 편자가 붙은 것들은 불안정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큰 틀을 놓고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적이니까 실이익을 잘 추구하고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정적이니까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이 붙은 것을 기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편이 붙은 것을 흉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평명리부터 시작해서 당나라 이후에 송원명청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뭐 이런 시기들에서는 이런 어떤 안정적인 것은 무척이나 기신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흉년이 닥칠지 모르고 언제 외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삶이 계속되는 것이죠. 언제 어떤 역병이 돌지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이 기신이 작용한다는 건 상당히 좋게 보는 거죠. 안정적이니까. 자, 그런데 사회가 바뀌었단 말이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강 공부할 때도 십신도 시대를 반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편인, 편관 그리고 이 편재 이런 것들도 좋게 보이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물론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안정된 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불안정해도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정의 글자가 들어가는 인생이 이렇다면 편의 글자가 들어간 인생의 어떤 삶의 모습의 궤도는 이럴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생 한 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말이 길어졌고 오늘은 정이 붙은 정제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별 정제를 알아봅시다. 일간별 정제 쓰세요. 일간이 극하는 거죠. 일간이 극한다. 그러면 일간의 에너지가 소모되겠네요. 일간이 극하면서 정입니다. 그러면 음량이 다르겠죠. 음량이 다르다. 자, 그러면 음량이 다르게 극하면 유정하니까 이게 살살 극을 하죠. 음량이 같을 때 극을 하면 양이 양을 극을 하면 막 시계 극을 했다. 그죠? 음이 음을 극을 할 때도 그랬고. 자, 그런데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적당히 일간 위주로 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간별 정제들을 따져볼게요. 간목 입장에서 정제는 기토겠죠. 목극토 합니다. 근데 얘가 양이니까 음의 토인 기토가 되겠죠. 자, 지지에서는 축토와 미토가 이제 간목의 정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양일간은 정제와 갑기 합을 하죠. 양일간은 정제와 합을 한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 자, 을목은 그러면 무토 그리고 진토와 술토를 정제로 쓰겠네요. 자, 병화 입장에서는 화극금 하는데 자, 음량이 바뀌어야 되니까 신금과 지지유금이 정제겠고 정화 입장에서는 음량이 바뀌어야 되니까 화극금, 경금과 지지신금이 정제가 됩니다. 무토 입장에서는 토극수 해야 되죠. 자, 수인데 음량이 바뀌어야 되니까 개수와 자수가 정제가 되고 기토 입장에서는 토극수 하는데 음량이 반대니까 임수와 해수가 정제가 되겠네요. 자, 경금 입장에서 정제는 음량이 다르니까 금극목, 을목과 자, 지지, 묘목이 정제가 될 테고 신금 입장에서는 간목과 임목이 정제가 될 것입니다. 자, 임수 입장에서는 수극화 해야 되니까 이게 양이죠? 그러면 음의 화인 정화와 오화가 정제가 되고 자, 개수 입장에서는 이제 병화와 사화가 정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양일간들은 정제와 뭐를 합니까? 기억나십니까? 갑기합, 병신합, 무게합, 을경합, 정임합. 자, 양일간들은 정제와 합을 하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자, 내가 일간이 기토다 칩시다. 그러면 간목은 기토 입장에서 나를 극하니까 극하는데 음량이 다르니 정관이 되네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뭐 임수일간이 있다. 수국화하죠. 그럼 임수 입장에서는 정화를 정제로 봅니다. 자, 그런데 정제는 입장에서 볼 때 임수는 정관이죠. 이해하십니까? 수국화 하면서 음량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제 입장에서 이 정관으로 보고 또 이 정관 입장에서는 정제로 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일간의 합들을 볼 때 정제합, 정관합 이런 것들을 어떤 부부관계, 연인관계로 많이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요것을 한번 잘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정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성 첫 번째, 현실적이라는 단어를 적었어요. 정제는 내가 극하는 어떤 영역입니다. 내가 다루어야 할 거예요. 내가 극하기 때문에 다루는 거예요. 자, 식신이나 상간은 식상은 일간이 생하는 거였죠. 그래서 일간이 막 이렇게 자, 생이라는 것은 어떤 뭐 목표가 뚜렷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식상으로 생하면 일간이 막 즐겁게 이렇게 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쟤는 딱 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극은 현실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거나 자, 일간에서 나가는 힘이기 때문에 일간의 의지가 반영됩니다. 자, 그런데 정제는 딱 나의 영역을 중시합니다. 딱 내 영역. 자, 거기에 비해서 편제는 영역이 상당히 넓게 나타나요. 우리가 편제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제는 딱 내 영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의 의지가 반영된 어떤 영역, 딱 가족 중심적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가족을 엄청 중시합니다. 그리고 내 지인들, 내 사람을 잘 챙기는 게 이 정제예요. 자, 그러면 내 사람 이라고 생각드는 사람 있다. 그러면 상부, 상조 하면서 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제가 있는 사람은 딱 내 영역만 잘 지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안정 추구에 별 하고 갑니다. 자, 지금 필기하고 계시죠? 그냥 들으시면 이거 그냥 흘러갑니다. 필기하고 고민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제는 내가 못하는 걸 건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정제입니다. 막 허황된 꿈을 꿔서 막 이렇게 일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현실적이다 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딱 관리하는 내 영역이 있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서로에게 아주 의미 있는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사람, 내 가족 이걸 중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타인에게는 인색해 보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나의 영역을 딱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와 지인에게만 관심이 이렇게 집중하는 게 정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자, 그런데 정은 예측 가능하다 했죠.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우리 재성을 결과물이라고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정제는 예측이 가능한 결과물, 안정적인 결과물,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일해서 버는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급여, 월급이 되겠죠. 급여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급여 소득 자체를, 이 결과물 자체를 우리 돈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재성이라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급여 소득 현금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그 결과물은 고정적이고 안정적이겠죠.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결과, 그러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
가정이 잘 꾸려지고 항상 내 아이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밥을 주고 그 다음 아침에 딱딱 일어나서 이런 뭐 이 내조를 잘하고 이런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성이 또 필요할 겁니다. 정제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고정적 안정적 결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합니다. 자기 영역 안에서 그것을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기 영역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가정을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아주 살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관 잘하는 그런 여성의 사주를 보면 남자도 마찬가지고 내조를 잘 받는다, 내조를 잘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 안정적으로 꾸려나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치밀합니다. 내가 어디서 얼마 돈을 어떻게 썼는지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저번에 우리 언니가 이렇게 돈을 썼으니까 이번엔 내가 좀 써야지. 언니가 이만큼 많이 썼으니까 이번엔 내가 좀 더 많이 써야지. 뭐 이런 어떤 치밀함과 꼼꼼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계산이라고 적을게요. 계산이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기 사람 안에서는 당연히 서로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남들이 볼 때는 인색해 보일 수도 있죠. 지가 한번 살 수도 있고 내가 한번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쟤는 왜 저렇게 따박따박 계산을 하지? 이렇게 인색해 보일 수도 있는 게 정제입니다. 하지만 정제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것이니까 정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난 정제가 없다. 그럼 정제의 행동 왜 저러냐? 그러니까 이 명리 공부를 하다 보면 저 사람 행동 왜 저래? 저 사람 진짜 이상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조금 거두어 들여진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뭔가 자기만의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타인을 이해하는 공부 중에 이 명리학이 진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문학 자체가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잖아요. 자,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샜네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자, 다시 치밀함을 우리가 정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 계획을 잘 짜고 막 치밀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딱 계획해서 막 계획표를 딱 짜가지고 했으면 딱 X표 치고 오늘 할 일 딱 적어놓고 뭐 이게 다이어리 짝짝짝짝 관리 잘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정제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치밀하기 때문에 눈치껏 행동할 수 있습니다. 눈치껏 행동한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고 그것에 따라서 눈치껏 행동합니다. 자, 그런 치밀함을 보이는 게 정제이고요. 그 다음 정제는 우리 앞에 재성이라는 것 자체가 목표지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목표지향함에 있어서 이 치밀함이 반영된다.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쓸까요? 계획성이라고 적을게요. 계획성을 가지고 여기 제가 아까 다이어리 예를 들었던 것처럼 따박따박 내가 계획한 거 짝짝짝 실천해 가면서 이렇게 목표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정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잘 꾸리고 이렇게 구색을 잘 갖춰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 뭐 집에서는 부엌에서는 딱딱딱 이게 있어야 된다. 아니면 직장에서 내 책상에서는 딱딱딱 이게 있어야 된다. 뭔가 정리정돈이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자기 영역에 대한 관리가 충실한 사람들이 정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제가 없네요. 정제 있는 사람들 부럽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정제라는 건 일종의 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침범을 받고 싶지도 않고 침범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천간으로 정제가 딱 있다. 그러면 사람이 상당히 정확한 사람처럼 보이겠죠? 천간은 드러난 것이죠. 드러난 어떤 나의 영역이 이제 정제가 드러난 것인데, 그러면 이런 거죠. 실속 있어 보입니다. 실속 있어 보이고 사람이 좀 꼼꼼해 보이고 그 다음 천간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으면 지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좋은
좋은 나의 사람들, 내 사람들, 우리 함께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함께 해요. 이러면서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근데 그 타인은 내 사람인 경우에요. 타인에 대해서, 내 지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함께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정제가 잘 발달하면 이제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을 챙겨주고 그런 어떤 좋은 긍정적으로 발현이 될 수도 있는 반면 좀 다른 사람을 간섭하고 이런 식으로 좀 드러나기도 한다. 자, 지지에 정제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일간이 지지 역시 극한은 관리해야 되는, 극은 관리라고 했죠.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대상이 있다. 내가 뭔가 관리하고 극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 월지는 환경으로 보죠. 사회로 보죠. 일간의 입장에서 월지가 중요하다고 우리 스텝 제로에서 별별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월지가 정제가 딱 하니 들어있다. 그럼 나는 항상 수입이 있습니다. 항상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좋겠죠. 불안정하지 않잖아요. 인생 자체가. 그래서 내가 이 정제를 이렇게 계속 유지하게끔 하는 지지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현실이 이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 현실이라 하면 한번 상상해 볼게요. 농부에게는 나가서 일할 밭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내가 가게를 한다. 그러면 내 가게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일할 장소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지장간은 일종의 숨겨진 속마음이었다. 그죠? 드러나지 않은 속마음이에요. 그러면 다른 천간지지에는 정제가 없는데 지장간에 정제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어떤 가족 중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계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름 눈치껏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속마음에서는 이런 안정을 추구하고 그다음 어떤 돈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정제 있는 사람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가 막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할 건 다 할게요. 자, 양일간은 아까 간목은 기토와 합을 했죠. 정제와 일간이 합을 합니다. 정제와 일간이 합을 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했을 때 정제의 특성들이 아주 잘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치밀하고 목표지향적이고 계획성이 있고 어떤 현실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간과 합을 했으니까 좀 돈에 관심이 많겠죠. 돈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 일이 중심이 되겠죠. 내가 극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 어떤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려고 하겠죠. 자, 그 다음 음일간을 한번 볼게요. 자, 음일간의 경우에는 정제가 자,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이 있다. 간목이 정제다. 그러면 기토가 편인이죠. 자, 그러면 정제가 편인이랑 합을 합니다. 자, 정제 편인이 합됐다. 그러면 뭔가 이 제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뭔가 제극인 이 편인의 생각을 제하면서 꼼꼼하게 뭔가 일 처리를 하고 현명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는 정제가 있는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되게 길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제와 다른 육신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이 표를 빨리빨리 할 수 있겠죠. 자, 일간이 있으면 비견겁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 일간과 비겁은 식신상관을 생하고 식상은 재성을 생하죠. 정제와 편제를 생하고 재생관하죠. 정관과 편관을 생하고 자, 그 다음 관생인 한다 그죠? 정인과 편인을 생하네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다? 정제를 배우고 있다. 자, 그러면 정제에서 우리가 뭘 이야기해야 정제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었냐를 봤을 때 정제는 비견과 겁제에 의해서 극당하는 것이다. 1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식신과 상관에 의해서 생받는 것이다. 2번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 이 정제는 재생관을 생한다. 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될 테고, 쟤는 인성을 극하네요. 재극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이 정제에 대해서 공부가 조금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필기 같이 해볼게요. 자, 일간이 극한다. 일간이 극해서 생기는 어떤 특성들은 앞에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일간이 다루는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을 하는 것보다 극을 하면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에너지 소모가 크겠죠. 그래서 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재다신 약해서 아주 일간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일간이 극하기 때문에 자발적 의지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일간이 극한 거예요. 내 의지예요. 내 의지. 자, 그런데 일간만 극하는 것이 아니라 비견과 겁재가 또 극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쟁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정제가 있는데 정제는 내 영역이다. 그죠? 근데 여기에 비견들이 얼씬거리고 비견은 그나마 내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겁재들이 얼씬거려서 내 죄를 뜯어가려고 한다. 같이 극하려고 한다. 그러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군비쟁제, 군겁쟁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 텐데 자 그러면 이런 쟁제를 보시면 나의 영역을 누구가 타인이 눈독을 들이는 거죠. 눈독을 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 어떡합니까? 자, 여러분 일간뿐만 아니라 겁재를 극하는 건 관이죠. 특히 겁재는 정관이 극하죠. 그래서 나의 영역을 타인이 겁재가 눈독 들일 때 내가 정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겁재를 탁 극하면서 눈독 들이지 마 하면서 이 쟁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죠? 자, 어쨌든 두 번째. 자, 나는 재가 있는데 겁재가 너무 많아서 쟁제가 된 상황에서 정관도 없고 그냥 막 방치다. 그러면 나는 내 공간을 알아요. 내가 할 일이 뭔지 알아요. 난 눈치가 있어요. 내가 뭘 지금 해야 되는지 그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방치하다 이렇게 적을게요. 방치하는 글씨가 이상하네요. 이게 펜 촉이 다 날아가니까 이렇게 된 방치하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식상에 의해서 생 받습니다. 식상생재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재는 일종의 아까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죠. 계획성이다. 내가 극해서 내가 목표지향적으로 가는 건데 식상은 내가 신나서 하는 일이잖아요. 내가 자연스럽게 생해서 하는 일인데 내가 생해서 하는 일이 그 계획과 맞닥뜨려져서 이렇게 가게 되면 얼마나 이게 일이 좀 착착 풀려져 나가겠습니까? 식상이 없이 재만 있으면 내가 이걸 계획하고 해야 되는데 나의 활동들이 받쳐주지 않으니 그것이 또 힘들게 이어지겠죠. 그래서 식상의 활동으로 그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꾸준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식상으로 재를 생하면.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재는 생합니다. 관을. 자, 재생관 하게 되는데, 자, 보시면 지금 우리 정제를 공부하고 있어요. 정제는 상당히 꼼꼼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꼼꼼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되게 막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분석적이라는 것이죠. 이 꼼꼼하게 일하는 이 모습이 관을 생합니다. 조직을 생하게 하는 것이다. 그죠? 조직을 생해서 관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재생관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재생관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생관 되는 팔자다. 그러면 인정받는 거예요. 혹은 재생관 됐다. 그러면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꼼꼼하게 해서 그 거래가 성사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으로 이제 못 박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재극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에 대한 생각, 나의 어떤 결과물에 대한 생각이 인성을 극해버린다 라고 보시면 인성은 정신이잖아요. 일종의 정신인데
내가 재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재는 현실적이라 했죠. 현실적이고 뭔가 이렇게 돈과 관련한 재물, 현실적인 어떤 것, 재물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인성이라는 어떤 보수적인 것, 그리고 자신을 향한, 내면으로 향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어떤 인성이 이제 극을 당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극인이 되면 인성이 왕하면서 이제 재로 극하게 되면 현실적인 생각이 쫙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인성이 왕해요. 그러면 내가 이 투자나 이런 것을 잘해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극인을 나쁘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탐재개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재를 탐하다가 인성이라는 어떤 명예라든지 이런 지위라든지 문서라든지 어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인성을 파괴하는 그런 것을 안 좋게 본단 말이죠. 근데 재극인을 또 좋게도 볼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말이죠. 자, 그래서 정제와 다른 육신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잘 정리를 하시고요. 오늘 강의가 조금 많이 길어지네요. 자,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정제가 상당히 강한 경우와 그 다음 정제가 없는 경우, 정제가 운에서 올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자, 정제가 강하면 자기 영역을 너무 지키려고 합니다. 자, 내 거, 내 사람. 자, 그래서 자기 영역, 개인적 영역이 너무 왕한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는 내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이 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면 나는 이 사람을 꼭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간섭을 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집착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지랖이 넓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정제가 과하게 되면 아까 재극인 했죠. 특히 정제가 잘 극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탐재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를 탐하다 보니 인성이 파괴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그 다음 정제가 너무 강하면 식상을 설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고, 재가 너무 강하면 인성의 힘을, 그러니까 인성이 아니죠. 일간의 힘을 탈탈 털 수도 있겠죠. 일간이 힘이 너무 많이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글씨가 엉망진창이네요. 자, 정제가 없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정제가 없다. 내 영역이 없습니다. 내 영역이 없어요. 자, 그래서 내 방이 없어요. 손님 오면 내 방 내줘야 돼요. 내 방에서 주무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공유하게 돼요. 정제가 없는 경우에. 그럼 정제가 없으면 돈이 없습니까? 자, 식상의 활동을 하면 식상생제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식상으로 막 열심히 일하면 돈 벌잖아요. 재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자, 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식상을 활동을 하면. 그럼 정제가 없는데 어떻게 돈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다 모순적이죠. 자, 정제가 있다는 건 내가 목표를 두고 식상활동을 한 거예요. 식상활동은 내가 신나서 재밌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정제가 없다고 해서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 정제가 없다 그러면 막 이렇게 목표지향적이지 않은 거죠. 목표지향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눈치가 좀 없을 수 있습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없이 행동할 수도 있죠. 저는 정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정제가 운에서 올 때를 한번 볼게요. 제가 제 경우에 정제가 없는 사람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정제가 운에서 오면 이게 또 이상하게 됐네. 잠시만요. 자, 정제가 운에서 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자, 자기만의 영역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자, 그래서 안정을
하려고 합니다. 안정을 취하려 한다. 라고 했죠. 아까 전에 정제는 안정을 무지 중시하기 때문에 내 사람들을 다 이 안정적인 영역 안에 넣어놔야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정제운이 되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딱 내 사람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을 사야겠다라고 마음먹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다, 그죠? 자, 그래서 뭔가를 갖추려고 합니다. 자, 정제가 있는 사람은 가정을 잘 꾸려 나간다고 했죠. 자, 그런데 저같이 무제인 사람이 전세가 없어요. 무제인 사람이 정제운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 주방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무슨 컵도 제대로 갖춰진 게 없고 뭐가 예전에는 그런 게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살았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냄비도 다 찌그러져 있고 아이 안 되겠다. 빨리 다 사자 해서 이 정제운이 되면 소비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비를 하면서 쇼핑을 막 해요. 그러면서 이때 집에 부족한 것들을 막 갖춰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제운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운이구나. 내 영역을 잘 구축해서 안정을 취하려 하는 운이구나. 자, 내 영역이 지금 뭔가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을 때 뭔가 조화를 꾀하려는 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제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